교재 139페이지의 제5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고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한 과세 연도에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 즉 결집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 전부 다 퇴직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0페이지에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법인세법의 퇴직금은 뭡니까? 사용인, 즉 직원이 되겠죠. 직원한테 지급되는 건 100% 전부 다 비용으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임원한테 지급되는 퇴직금은 지급 기준이 있느냐? 지급 기준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다면 지급 기준을 기준 내의 금액이냐 또는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냐, 초과했느냐는 건데, 초과한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요.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기준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이게 퇴직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이냐 근로소득이냐 하는 부분은 이게 2011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한도로 판단을 합니다. 세법상의 한도 기준으로 가서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가는데요. 이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면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고요. 초과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세법상의 한도는 얼마냐 하면, 세법상의 한도는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이 세법상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급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지급 기준은 반드시 법인의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관에서 위임을 받았다면 주총회에서 결정한 것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기준 내의 금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퇴직금과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2011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됐냐면 3년 평균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3배로 되어 있습니다.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속연수도 곧 이전 거와 이후 거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인의 지급 기준에 의한 퇴직금 지급된 것들이 과거에는 전부 다 퇴직금이었지만 소득세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 규정 때문에 퇴직금과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0페이지에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원의 총 퇴직소득 중에 다음 각호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한 퇴직소득 금액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성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퇴직소득 금액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그죠? 비율을 곱한 금액,
물로 하거나 아니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정관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갈로 2번에 간주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인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퇴직소득에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계산 구조 잠깐 보시면 141페이지에 5배수 적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퇴직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급여액의 40%, 그 다음에 근속연수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일 때는 3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 10년 이하일 때는 5년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곱해서 150만 원 더한 금액으로 이런 형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퇴직급여에 대한 40% 정률로 공제하는 금액하고 연수에 따른 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해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한 이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되고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42페이지에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 퇴직소득은 연분연성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5 곱하기 기본세율 곱하기 5분의 근속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인데 그전에는 근속연수분의 1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로 바뀜으로 인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전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을 구분해서 이전은 근속연수분의 1로 계산하고 이후분은 근속연수분의 5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